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가 목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3%대 조금 반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HLB는 지금 매집 과정이다. 그렇죠. 매집 과정에서의 이런 흔들림은 있다. 그리고 매집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지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요즘 들어오는 세력들은요. 과거와는 달리 장기 매집이 불가능합니다. 왜? 펀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 펀드보다 공격적인 뭐 헤지 펀드나 그렇죠. 뭐 그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쵸 저가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는 전혀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나빠져서 그냥 훅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손절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매집이 돼요? 아니에요. 어차피 펀드 자금도 트레이딩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펀드를 관리하는 매니저들도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매일, 매월마다 분기마다 실적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최종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급했으면 급했지 우리보다 느긋하지 않아요. 물론 만지는 돈은 많지. 근데 만지는 돈이 많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얘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 수급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HLB 외국인 한 달 동안 매수 수량 어느 정도 됩니까? 1778억 6,800만 원. 그쵸.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물론 조금씩 매수는 해왔지만 정말 막 100억 단위로 들어온 게 언제예요? 12월 14일 4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예요. 이때부터 쓸어 담은 겁니다. 그러면 올려가면서 매집을 해야 뭐가 나와요?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왜? 악성 매물들이 있죠. HLB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기관들, 그쵸. 펀드를 만든 기관들이 우리보다 뭐가 빨라요? 재료가 더 빠르겠죠. 그쵸. 정보에 더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정보를 먼저 받아서 매집하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가격을 보고 알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신고가. 이게 첫 번째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HLB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6조예요. 이 구간에서 오르기 전에, 그쵸? 시가총액 얼마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50%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한 3조대 정도 나오잖아요. 주가 좀 반등했다 그러면 4조 가까이 되고 하락했다 그러면 3조 전후가 되고 시장 빠졌다 그러면 3조에서 조금 밀리는 거고 이 상황이 지금 장기간 진행돼 있었다고요. 장기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3조를 기준해서 안 좋다 그러면 낮아지고 조금 뭔가 이슈 있다 그러면 높아지지만 물량 쳐맞고 왜 물량 쳐맞아요? 아직 이제 지금 한국의 제약사들 그중에 신약 개발 쪽에서는요. 뭐 임상에 들어갔다 신약 개발 한다더라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주가가 막 크게 올라갈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적을 찍을 때가 왔다. 근데 HLB는 어때요? 실적을 찍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놨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진양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이 개발비를 다 대가면서 지금 나오는 뭐 BW 전환 물량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50억씩 나오고 뭐 60억, 70억씩 나오고 이런 것들 그렇게 큰 물량 아니에요. 시가총액 보세요. 6조예요. 그렇게 큰 물량 아닌데 그걸 빌미로 지금 세력들이 털어먹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BW 물량 그렇죠. 신주인수권 물량이 계속 투하되면서 있을 것 같지만 얘네들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으로 전환한다.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내가 주식으로 가져간다. 아니면 돈으로 그냥 받을래. 이 두 가지예요. 전환이 가능합니다. CB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CB는 전환되는 채권입니다. 컨버터블 본드예요. 그렇죠? 차 생각하면 돼요. 컨버터블 차는 뭐예요? 오픈카잖아요. 그렇죠? 씌워서 다닐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CB, 본드는 뭐예요? 채권. 돈을 빌려온 거예요. 하지만 옵션을 준 거죠. 주식이 좋으면 주식으로 갖고 가고 그게 아니면 돈을 줄게.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부분이 옵션으로 정해져 있죠. 그게 CB와 BW 물량이다. 그래서 CB와 BW 물량이 지금 행사가 되고 있다는 건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얘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취합했겠어요. 그것도 HLB에서 제공한 정보를 그쵸?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받아가고 있다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호재다.
호재다. 하지만 단순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을 부각시키면서 세력들이 쓸어 담으려고 하는 좀 그런 액션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다렸다 매수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즉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이 최소한의 보유 기간으로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HLB의 지금 중요한 점은 가격, 그리고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올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시작점을, 그렇죠, 1월 달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1월 초에 살짝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금리 인하는 그냥 시기의 문제지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도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시세를 보면 먼저 알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HLB에 대한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죠, 1월 달에 제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딱 1000분까지 늘리도록 할 거고요.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점.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자, 보시면 어때요? HLB는 신고가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가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고가를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게 최대의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HLB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신고가 종목, 그리고 다른 매매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1월 5일 장중 매매 9시 48분, 그렇죠? 에코프로 BM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 BM 어때요? 12.9%.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때 29만 원에서 30만 9천 원까지 12시 13분에 올라왔죠. 그렇죠?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6에서 7% 정도 수익 구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3%가 더 올라가서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전 하락하면 팝니다. 그리고 스윙 구간, 즉 2주 안에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스윙급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요. 이 구간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게 뭐냐면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가격을 기준해서 내가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즉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에코프로 BM 같이 하루에 한 10% 정도 가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1월 5일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9시 1분 그냥 시가에서 뭐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세요. 그렇죠? 5% 상승 마감. 시가부터 따지더라도 거의 한 2%대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신고가를 12월 달에 만들어 놨고 신고가 돌파도 나왔고, 이 구간에서 첫 번째 공략하는 걸까요? 이 첫 번째, 이 신고가 구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여긴 버리지만 돌파 구간은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신고가 돌파. 자, 그랬을 때 12월 19일 날 공략이 됐는지 봐야겠죠. 자, 내용을 쭉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입니다. 12월 19일 두산 로보틱스 어버브 반도체 정확하게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즉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런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요날 상한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6%, 고가 7%, 종가 1%. 상승이죠. 팔 필요 없죠. 그 다음날 4%. 뭐예요? 팔면 됩니다. 그럼 몇 프로? 2박 3일 동안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이것뿐일까요? 쭉 내려볼까요?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렇죠? 또 내려봐요. 자, 12월 22일 시노펙스 계속 중복시키죠. 그렇죠. 종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고가 종목이 시장이 좋아지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종목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노펙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날까지 1월 5일까지 9%대 상승 마감이 됐다. 자, 근데 전 하락하면 판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 팔았다? 1월 4일날 팔았다. 그렇죠? 이 마지막 이 9%는 못 먹었어요. 근데 공략 시점은 언제예요? 이 구간, 이게 뭐예요?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복시켜가지고 매수해라 계속 한 거예요. 소통방에서.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채 2주가 걸리지 않아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것 뜻은 뭐예요?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지만 내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2주 안에 내가 위험을 철저하게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 있죠.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정말 50% 100%씩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 구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구간은 그냥 거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자꾸 막 23년도에 뭐 고가에 물리고 올라가는 거 따라 샀더니 막 물려서 손절하고 시장이 빠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구독과 좋아요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신고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시노펙스 같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추적을 할 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 그쵸 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자 주식 시세의 본질 선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어떤 식으로 이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공략을 해야 될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 보면 3%대 강세가 나왔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매집 중입니다. 매집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물량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고 제약주들은 이제 실적의 개화 시기에 들어와 있는 신약 개발 업체도 생길 거다. 그게 24년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5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뭐가 되겠어요? 주가는 이미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대를 철저히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요.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사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단기 보유 전략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더 중요하다. 그 가격이 있어야 그쵸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제가 무료로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나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